자, 여러분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실종 선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선고는, 여러분,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복잡해 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실종 선고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재자요, 부재자가 이제 최후 소식이 있죠. 최후 소식이 있죠. 최후 소식이 있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요,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실종이 있죠. 보통 실종은요 5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별 실종 있죠. 특별 실종은 1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죠. 실종 선고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뭘 하냐? 공시채고를 해요. 공시채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종 선고를 들어왔는데 혹시 이 사람 본 사람이 있냐? 이게 이제 공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개월 이상요? 6월 이상을요. 6월 이상 공시채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냐? 실종 선고를 하죠. 이렇게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냐? 기간이 만료할 때 소급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러냐?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혼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나중에요. 이 사람이 살아서 생존해서 돌아온 경우 있죠? 그러면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해야죠. 취소. 이때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할 때는 여기에서 뭘 하느냐? 공시채고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죠. 공시채고를. 알겠죠?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그래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실종 선고가 없는 것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급표가. 문제는 뭐냐면 실종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취소가 있기 전 여기서 선의로 한 경우, 선의로 한 경우 중에서 뭐가냐? 재산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분행위가 있죠? 이 신분행위하고 재산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법정으로는 선의로 한 행위,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견해는 우리는 뭐냐? 이것을 쌍방선의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쌍방선의라는 것은 쌍방이다, 선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절차를 이제 받는 것이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우리가요,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이 있으면 보통 실종의 경우는 몇 년이냐? 5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 실종은 1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될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청구를 하고 공시채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실종 선고가 있어야 만약에 아무리 기간이 5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실종 선고가 없으면 우리 이것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종 선고는 사람의 시체가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실종 선고라고 하는 것은 5년 이상이나요. 소식이 없는데요. 계속 이 배우자 일방이요. 계속 그 사람만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또 모든 재산이 명의가요. 그 갑이라는 사람으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가지고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의 문제로 다루고 와가지고 재산 상속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 그것이 우리가 뭐라 하냐? 실종 선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거치는 것이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 90쪽을 한번 보셔요. 이제 의를 보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장기간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을 사망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언제까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룬다 한다면 재혼도 못하고 상속의 문제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바로 실종 선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3번 보면 실종 선고는 보통과 특별히 있죠. 자, 27조 1항 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줄 것이고 이것을 보통 실종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줄고요. 이해관계인 검사. 이때의 이해관계를 뭐하냐? 그것을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하죠. 실종 선고를 줄고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하냐? 필요적 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항은요. 전쟁이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그 다음에 줄고요. 위난을 당한 자. 이런 사람의 생사가요. 전쟁이 끝난 후, 선박이 침몰한 후, 항공기가 추락한 후, 그 다음에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몇 년간? 1년간 이것을 우린 특별실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7조 제1항을 보통실종, 27조 제2항을
특별실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오른쪽 한번 보셔요. 91쪽이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생사가 분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증명 물론 사망에 대한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불명이라는 것은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선고권자나 법원에 대해서만 불명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생존이나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요. 가족관계 등록본상 줄고요. 사망한 자로 기재된 자. 사망한 자로 기재된 자는 두 번째쯤에 그때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미 사망으로서 간주가 됐는데요.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실종 선고라는 것은 상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제도인데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자로 기재가 됐어. 사망이 확실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요. 다시 실종 선고로 가는 제도를 둘 필요가 없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2번은요. 실종 기간의 경과라고 되어 있나요? 1번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 기간, 즉 보통은 5년, 특별은 1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보통은 5년, 특별은 1년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보통 실종 5년의 기산점은요. 언제냐? 최후 소식 이렇게 되어 있죠. 최후의 시기, 즉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데부터 5년 이 말이죠. 특별 실종에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만 중요해. 기억. 전쟁이 종지한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전쟁이 종지란 말은 사실상 전쟁이 끝난 때, 즉 항복선언, 정전, 휴전선언이 있을 때 알겠죠? 그래서 뭐가 아니냐?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 전쟁이 있어가지고 생사가 불명일 때는 강화조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강화조약 체결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죠. 이때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얘기해. 그래서 1번에요. 두 번째 줄 끝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그래서 기억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법률상 배우자, 상속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알겠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보면 기억 보면 맨 끝에 친권자가 나와 있나요? 친권자. 이 친권자는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하는 청구권자는 아니야. 왜? 친권자는요. 부재자에 대해서 친권자가 있으면 친권자가 재산을 관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실종 선고에 대해서는 청구권자야. 그러니까 친권자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할 때는 청구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는 청구권자다? 실종 선고를 청구할 때는 청구권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니은요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의 배우자, 혼인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디귿에 보면 디귿의 두 번째 줄 가운데 친권자는 재산관리인의 청구권자는 아니다. 왜요? 부재자가 있으면 친권자는 자기가 재산을 관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실종 선고를 할 때는 뭐가 된다? 청구권자가 된다. 그것을 알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 또한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돼 있죠. 법률상 이해관계는 여기서 우리가 상속인을 보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상속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촌수를 정할 때 천수를 정할 때 항상 나를 기준 나를 기준해서 이 위를요 이 밑을 직계비속이라고 얘기해요. 직계비속. 그다음에 여기 위를 뭐라냐? 직계존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계존속. 알겠죠? 직계존속. 그럼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는요 반계혈족이라고 해요. 반계혈족.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촌수를 지금부터 정하는 거예요. 나하고요 아버지가 있죠? 부모가 있죠? 그럼 여기요 조부모가 있죠?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죠? 여기요 자가 있죠? 아들 있고 여기 뭐 손자가 있죠? 손자. 여기는요 형제 자매가 있죠? 형제 자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직계 위아래로는요 1촌씩 더해. 1촌씩. 그러니까요 나하고 아들하고는 1촌이에요. 나하고 손자하고는요 또 여기 자는 또 그 밑에하고 또 1촌이에요. 나하고 아버지하고 1촌이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1촌이에요. 그러면 촌수를 정할 때 어떻게 하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하고 부모는 1촌이고 다 더하면 돼. 나하고 할아버지는 1 플러스 1이니까 2촌이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나하고는 2촌이 돼. 그 다음에 나하고 자식하고는요 1촌이죠. 그러면 나하고 내 손자하고는요 1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요? 2촌이 돼. 근데 나하고 형제 있죠? 형제자매 옆으로 가면 2씩 더해. 2씩. 그래서 나하고 형제자매는 2촌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면 상속은 있잖아. 상속은 나하고 이제 또 내 처가 있겠죠. 처가 있으면 이 부부죠. 부부는 무촌이야. 똑같아.